김정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요, 1909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의 움직임은 0.5% 상승으로 545선의 흐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현 애널리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적 점검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요즘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요. 삼성 SDI가 지금 현재 한 2시 구간 들어오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동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적 나왔는데 흑자 전환은 됐네요. 자, 그런 부분에서 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갈 자리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팔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 여기가 발자리다? 왜냐하면 미래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보다 배터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이 삼성 SDI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반기에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전기차가 많이 팔릴지 여부는 미지수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사회 간접자분들의 확충도 아직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야 한 대 더 사서 이제 동네에 이제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구매를 하셔서 하루에 6시간씩 충분히 충전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속 터져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 운행거리도 여전히 짧은 상황이고,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1억짜리 테슬라에서는 비싸서 못 살 거고, 그리고 4천만 원 이상 하는 전기차의 확산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 쪽에서 지원해줘야 팔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대형 시장에서 삼성 SDI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오판이죠. 지금 삼성 SDI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소형 시장 쪽에서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시장에서는 아직도 기술력이 모자라다, 일본 업체에 대비해서 기술력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주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테슬라이스 때문에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테슬라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력에 한국 전지업체들의 기술력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너무 앞서간 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되돌림이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일단 한 번은 그 흐름세를 조금 더 탔다가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실적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로 보여주는 시기가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조금 일찍 좀 움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기대감이 좀 많이 충만했던 종목이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글쎄요, 증시에 지수에 대한 얘기보다는 종목이라던가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것은 제가 좀 차트 잠깐 보여드리게요. 페이스북입니다. 어제 장마감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흐름 보면 오늘 아침 장 마감 결과 보면 거의 30% 급등이에요. 상당히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광고 쪽의 매출이 좀 증가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좀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고,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삼성 SDI 엮어서 말씀드리면, 모바일도 돈 된다 했지만 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했다가 결국 급락했고, 급락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야 이제 막 올라가는 단계.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가 같은 경우에 여전히 모바일에서 돈을 예상만큼 못 보니까 오늘도 10% 이상의 급락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로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이번 주간 변동폭이 30%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진 차트를 보시면 페이스북 주봉 기준으로 상장가를 거의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거래량 급증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모바일 시장이 돈이 되더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의 확장은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존 같은 종목군들로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트렌드는 두 가지입니다. 과연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돈으로 돌아오고 있느냐,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신규 사업 쪽에 과연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존 홈페이지를 열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든지 지금 빅데이터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킨들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와 함께 컨텐츠를 보급하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이 전자책 업체로만 치부했던 아마존이
이제는 플랫폼 업체로 바뀌면서 서비스 업체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선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쉽게 안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일즈포스닷컴을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쉽게 안 밀리고 있는 것은 현재 IT에서 그나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쪽이 이런 쪽이다. 근데 미국도 최근에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또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을 조금 압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에서 돈이 되는 분야를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모바일 쪽도 일단은 된다는 거 페이스북이 보여줬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주력하고 현재 성장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감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그런 점도 좀 많이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투자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만큼 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국 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빅데이터 지도에 지금 한국 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주 업체들이 모든 과실을 다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국내 뭐 빅데이터 관련주, 뭐 무슨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군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결국은 뭐 빅데이터를 뭐 그냥 표방하는 종목일 뿐이다. 실제적으로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합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일 가능성, 뭐 국내 총판이거나 아니면 국내 총판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판단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 뭐 무슨 관련주라고 해서 뭐 전문가들이 좀 포장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는 있지만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빅데이터 쪽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런 소위 말해서 IT 서비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모바일 쪽의 매출 광고라든가 광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서비스로 볼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국내 업체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나마 돈을 좀 벌고 있는 업체들은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 IT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장악해 들어간 OS는 뭐 넘사벽이고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나마 이제 뚫은 것이 SNS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죠. 네, 그렇죠. 네, 카카오톡을 보시면, 지금 두 가지 플랫폼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 플랫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게임과 콘텐츠 플랫폼,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또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광고나 선물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서로 다 연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또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플러스 친구,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카카오톡과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맺고 있다면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나는 할인해서 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광고를 할 수 있고 카카오톡은 광고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익 배분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게 NHN의 라인, 카카오톡 정도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처럼 그렇게 화려한 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업체는 없지만 모바일 쇼핑 쪽으로는 그래도 온라인 쇼핑과 함께 모바일 쇼핑 쪽으로는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성장성이 가장 큰 것은 모바일 쇼핑입니다. 네. 물론 금액은 가장 작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쇼핑이 한 46조 정도로 2014년 예상하고 있는데 7조 6천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은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이게 2010년도에 3천억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3천억에서 지금 4년 만에 7조 6천억이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주요 소매업체들도 보면은 온라인 비중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비중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 업체별로 모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온라인 시장이다.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픈마켓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픈마켓의 성장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게 오픈마켓과 우리가 흔히 하는 쇼핑 쪽에 확장하고 있는 것이 모바일 쪽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반적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 소셜 쇼핑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종목군들,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주가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향후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질 가능성을 보면서 단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말기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네네. 시기가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을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쇼핑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도에 3천억에서 7조 6천억까지 빠른 속도로 그것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CACR이라고 해서 연도별 이 상승률을 보시면 4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교적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이나 인터파크나 전자결제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밀리지 않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내에서는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하드웨어는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다시 바꾸는 플랫폼은 다 가지고 있고 뭐 스마트폰 기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예가 되고 있는 홈쇼핑주, 뭐 게임도 콘텐츠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쪽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더 길게 지금도 볼 수 있고 차후에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오늘 급등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NHN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NHN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라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국내에서 네이버에 대한 규제 압박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보수 언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네이버를 지금 싫어하고 있고 네이버를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도 옛날에 똑같이 했던 그런 뭐 나쁜 일들을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비유하자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거든요. 옛날엔 네이버가 했던 일을 똑같이 자기네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걸 네이버가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네이버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NHN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라인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7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광고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위권 업체라고 볼 수 있는 SNS 업체 중에서 지금 라인을 보시면 네. 지난 5월 달에 이미 1억 6천만 명을 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억 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SNS가 퍼지고 있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모두 50개월이 넘어서 1억 명을 돌파했는데 라인은 지금 20개월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근데 2억 명 돌파하는 데는 더 짧은 기간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기기 때문에 이런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력은 일본입니다, 물론. 네, 그렇죠. 5천만 명 이상이 일본이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 중에 4분의 1이 일본입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에 인구가 2천만인데 2천만 가까이 지금 라인을 쓰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아는 지인이 있어서 대만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인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본도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스페인을 비롯한 그 유럽 쪽도 뚫고 있는 양상이고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유럽 쪽 그리고 중남미 쪽 계속 이제 지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팝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라인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라인으로 가면 또 그런 정보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어와 연계된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좀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통로는 되겠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라인이 그러면 가입자만 늘어나고 있는 거냐?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가입자 증가에만 주력했던 것이 인터넷 쪽이었는데 최근에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 가입자들이 충성도를 보이면서 돈을 벌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여전히 게임 쪽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라인 안 써보셨죠? 라인은 안 쓰고 카카오톡은 하는데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밴드하고 라인은 거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가끔 열어보긴 하는데 라인은 또 스탬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종의 이모티콘 같은 거거든요. 아, 스탬프요? 그거는 쇼핑하면 스탬프 주는 게 있는데. 네,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여러 가지 그런 이 스탬프 매출이 또 의외로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라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특히 일본 쪽에서 그 귀여운 그 스탬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 늘어난 가입자가 단순하게 가입자만 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가입만 해놓고 안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입한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느냐. 네. 일본 내에서 뭐 운세 서비스라든지 밴드와 같은 이 그룹 활동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움직임들, 쿠폰, 뭐 퀴즈 카페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라면 향후 이제 넓혀 나갈 것은 웹툰 쪽, 음악 쪽, 그러니까 그렇죠. 음악 스트리밍 쪽, 쇼핑 쪽, 영화 예매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K-팝이 널리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중심으로 K-팝을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열린다면 해외 시장 쪽에서 K-팝을 좀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거겠죠. 물론 또 유튜브라든지 기존 채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존에 돈을 벌고 있는 채널과 함께 신규 채널의 증가, 사용자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면 이 이영명은 과거의 이영명과는 분명히 수준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는 이영명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페이스북만큼의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라인을 가져가는 NHN 쪽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30일 날부터 한 달간 거래가 정지되는 그 아픔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매매에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여기에 좀 더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할된 이후에 NHN 엔터는 팔고 다시 NHN 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분할 가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분할된 이후에는 초반에는 따라잡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달간 좀 매매 정지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NHN이 지금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는 데서 좀 더뎠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시작하니까 확실히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NHN 지금 현재 거의 6% 가까운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바깥쪽으로 좀 나가봐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들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금융이라던가 조선을 움직인 부분에서는 유럽 쪽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럽 경기가 아주 뭐 눈에 보일 만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유럽 경제 과연 회복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서 보여서 참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분명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반등이 3분기가 고점일 가능성 혹은 3분기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둔화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지표는 좋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의 이머징, 선진국과 이머징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시면 현재 유로와 미국에 회복되고 있는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이머징은 분명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시하는 바는 향후 나올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기대감이 분명히 낮아진 유럽 쪽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중국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또 최근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독일로 버텼던 유럽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 추정치를 살펴보니까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침체 마이너스권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 하나 버티고 있고 나머지 국가 부진하니까 독일 무너지면 어떡하냐였는데 지금은 독일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니까 이거 정말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프랑스가 부진에 빠졌던 자동차의 생산 쪽에 조금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경제가 지금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고 중국 경제는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경제에, 우리 경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김종희 애널리스트 바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유로존 경제가 뭐 수출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의 수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로존은 수입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고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최근의 흐름은 총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고 있는 총 수출의 대부분은 조선업종의 선박 수주가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중국의 유럽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소재주 이런 것들 반등하고 있지만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의 수입과 중국을 통한 대유럽 수출이 중요한데 아직 이 두 가지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결국은 유로존 경제가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업 체감 경기에서 개선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과연 유럽 쪽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지 여부 또 중국의 유럽 수출이 늘어나는지 여부가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종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유럽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면서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조선업종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인지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일단 매수 혹은 홀딩 관점의 지속 여부가 저는 이제 제 기본 관점이고요. 네. 소재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일본과의 경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정밀기계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갈 길이 머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한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수의 움직임 코스피 1908선입니다. 코스닥 544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